예, 다음 시간은 이석진 기자를 모시고, 정부 사업 관련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하겠다고, 네, 과기정 통부죠, 이게? 맞습니다. 네. 이제 공모 지침도 내고 했단 말입니다. 네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일단은 국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사업이고요. 네. 이게 5년짜리 계획이고, 네.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비수도권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인데, 네. 이제 정부가 한 2천억 원 출자를 하고, 네. 그다음에 민간 기업의 컨소시엄이 네. 이제 2천억 원을 추가로 해서 총 4천억짜리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 4천억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어라 라는 건데 맞습니다. 컨소시엄이면은 그럼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네,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네이버든 뭐 카카오든 혹은 뭐 통신사든 뭐 맞습니다. 아니면 대기업 뭐 많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야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당연히 그 클라우드나 이동통신이나 이제 뭐 시스템 통합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이번 정부 과제가 좀 논란이 많은 건 확실히 좀 민간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뭐 예를 들어서 부지도 직접 선정을 해야 되고 네. 이제 한전 같은 이제 전력 공급망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공급도 이제 민간이 다 확보를 해야 되는 이제 정부는 이제 돈만 지원을 하는 약간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2천억 태워준다. 맞습니다. 네, 네. 이거잖아요. 접수는 언제까지 받아요, 이게? 이게 2월에 그 사업 제출 의향서를 냈고 100개 기업이 100개나 냈어요? 네네. 오, 예. 근데 냈고 이제 5월에 본격적으로 계획서를 접수받습니다. 그렇군요. 좀 시간이 빠듯합니다. 네. 그러면은 6월에 평가합니까? 맞습니다. 6월에 평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 9월에 이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 개 뽑는 겁니까? 맞습니다. 한 개 기업 또는 한 개 컨소시엄인데 근데 컨소시엄에 가산점이 있으면 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겠죠?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요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걸 하는 이유는 한국에 지금 AI 연구를 할 수 있는 네, 인프라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고성능 GPU인데 그렇죠. 학습을 시켜야 돼요. 네, 그걸 마련하는 게 뭐 대학 연구기관이든 중소기업이든 워낙 어려우니까 이 기업들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인프라를 지원을 할 테니까 너희는 이걸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개발을 해라.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사실 반도체 업체를 지원하려는 의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작년에 했던 K-클라우드 네, 정부 과제처럼 그게 4천억짜리 규모였는데 K-클라우드 뭐 그 팜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정부 과제도 이제 그 국내에 있는 팹리스 업체들 우리나라는 GPU를 개발하는 업체가 없는 대신 NPU는 많죠. 네, NPU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려는 게 이제 이번 과제에서도 좀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과제는 테스트베드를 뭐 만들자 해서 네, 뭐 이렇게 다 사무사가 다 합심해서 들어간 그 과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맞죠? 맞습니다. NPU 3사, 리벨리온, 그다음에 사피온, 네. 퓨리오사. 그렇군요. 리벨리온과 사피온 또 합병을 했죠. 그렇죠. 그것도 좀 논란이 되었었죠. 처음에 이제 그 3사 중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네네. 갖고 관심이 높았는데 결국 3사가 합심해서 같이 들어가서 나눠 먹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어쨌든 그들을 위한 것도 일부 있겠지만 네. 그 AI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컴퓨팅 GPU 파워, 맞습니다. AI 파워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컨소시엄 딱 참여해서 탁탁탁 낼 텐데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 우리가 부지도 여기 하겠습니다. 네. 어떤 데는 부산에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대구에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뭐 전라도 광주에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달라서 그 사업계에서 짜고 와가지고 내겠군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지역별로 봐도 대구는 대구 센터가 있고 민간 협력 센터가 있거든요. 뭐 광주도 경험이 있고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포항이랑 천안도 이제 우리는 부지랑 전력 공급이랑 반도체 공급 다 된다, 인재도 있다 하면서 이제 어필을 하긴 하는데 어디 지역이 될지가 또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나중에 됐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
뭐 세부 사항 뭐 세세히는 이게 지금 공고가 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기정통부 들어가면 다 공고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지금 뭐예요? 그럼 그 서버 구축 비용으로 4천억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일부 쓰고 일부는 운영비로 남겨놔야 되는 건지, 뭐 운영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게 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이게 자본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라든지 네. 어쨌든 뭐 대표적으로는 어쨌든 부지, 네. 전력망,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망 세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지와 전력망을 일단 논외로 치고, 그렇죠. 반도체 공급에는 뭐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정부 AI 센터가 그 연산량이 네. 1테라플롭스라고 하는데 이 단위가 이제 엔비디아의 H100 GPU로 환산을 했을 때 네. 한 16,700장 정도 나오거든요.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죠, 그게? 그게 금액으로 쳤을 때는 한 4천억 원 이상은 합니다. 지금 거의 자본금을 다 태워야 될 정도로 아, 그래요?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 요구하는 바에 비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본금이 되게 적은 편인데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산업은행 같이 정부 네. 정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최대 2조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엑사플롭 이상의 연산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기준이에요, 확보가? 예를 들어서 사업 끝날 때 기준이에요? 맞습니다. 5년짜리 프로젝트라서 그래요? 2040년이 도달했을 때 1테라플롭스를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게 또 정부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초기에는 GPU로 구축을 하고 네. 그 GPU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하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영이라는 게 AI 추론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때는 NPU를 써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NPU를 써라. 그 국산 NPU 쓰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외산 GPU랑 국내 반도체를 반반을 섞어 쓰는데 국내 반도체에는 NPU와 PIM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메모리 사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사실 NPU가 좀 문제가 되죠. 비중을 네. 50%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은 50%는 어디에? 그 전체 반도체 구매액의 50%를 채우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데이터 센터 연산 용량의 절반이 국내 반도체가 돼야 된다. 연산 용량이요? 네, 아까 말한 이제 1테라플롭스 1엑사플롭스에 네. 그 절반을 이제 NPU로 해야 된다? 네, 국산 반도체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인 게 사실 그 GPU는 훈련용으로 쓰고 NPU는 추론용으로 쓰는데 네. 보통 데이터 센터는 훈련 용량이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추론만으로 이 50%를 채우기 어렵고 무엇보다 국내 NPU 팹리스 업체들이 대량 생산 준비가 됐느냐, 이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쉽지가 않죠. 뭐 돈 주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NPU 업계가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이 국가적으로 지원은 많은데 사실 그 지원만큼의 그 소위 말하는 ROI를 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문제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뭐 대표적인 두 업체 퓨리오사랑 리벨리온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NPU를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회사 네. 두 개죠.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NPU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최근에 메타한테 인수 제안을 받은 퓨리오사와 네. 리벨리온인데 두 회사가 받은 게 이번 국가 AI 센터까지 포함을 하면 제 생각에는 거의 1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어쨌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리벨리온은 이제 지금 현재 3세대를 개발 중이고 2세대 NPU인 이제 아톰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 삼성 파운드리 5나노 공정에서 대량 생산을 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1년에 즉 1세대 NPU를 내고 이제 3년 뒤인 작년에 2세대까지 냈는데 아직 대량 생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어디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국내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 중에 한 회사 CEO가 또 와서 국산 NPU에 대해서 네. 그럼 GPU에만 이렇게 열중인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식의 불만에 섞인 비판의 목소리도 냈던데.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걸로도 모자란다라고. 업계에서는 네. 보나 보네요. 본인들은. 제가 아까 말한 두 업체 중에 한 대표가 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정도의 자금도 부족하다. NPU를 개발하기에. 그리고 이제 NPU가 GPU에 비해서 경쟁에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랑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GPU를 그 센터에 들어오는 순간 종속이 된다. 그래서 NPU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 AI 컴퓨팅 센터가 국산 반도체가 할 수 있는 파이는 20에서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원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네. 사람별로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도 컴퓨팅 파워의 50%를 NPU로 채워야 된다라고 지금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왜냐면 지금 뭐 GPU가 어차피 그건 상업적으로 생산 성공해서 많은 빅테크들 네. 쓰고 있는 기업들인데 맞습니다. 이 제품들은 아직 상용화 사례가 없단 말이죠 지금. 맞습니다. 근데 대규모 정부 사업에 그 다 세금들인데 테스트베드처럼 좀 활용하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왜냐면 이거 뭐 서비스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테스트베드뿐만 아니라 이제 상용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네, 진짜로 이제 성능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근데 지금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5년짜리인데 네. 뭐 어디 컨소시엄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어디 그 미국에 인수된다는 그거 있어요. 인수돼 버리면 어떻게 하죠? 퓨리오사 네, 말씀하셨죠. 그럼 미국 회사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애매하죠,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NPU는 두 업체밖에 없는데 네. 이제 한 업체인 퓨리오사가 메타로부터 인수를 받았단 말이죠. 인수 제안을 받아. 네, 인수 뭐 제안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아직 협상 중이긴 하지만 네. 근데 만약에 메타에 그 합병되게 되면 네. 메타는 아직까지 자체 반도체 역량이 좀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편이라 네. 당연히 이제 퓨리오사의 설계를 이제 본인의 제품으로 활용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산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산인가? 네. 근데 만약에 그래도 미국 회사지만 네. 국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국산 반도체를 쳐달라고 하면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이 미국 회사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경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국산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네. 정부에서 다시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사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퓨리오사는 TSMC에게 샘플을 네. 받은 상태고 네. 리벨리온은 삼성 파운드리한테 받은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 국산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리벨리온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TSMC에서 파운드리를 해서 오는 거는 이게 국산 생태를 살 수 있는 글쎄, 뭐 어쨌든 그 웨이퍼 사와서 이제 또 한국 기업, 한국의 소재를 둔 한국인이 최대 주주인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계산서를 거기서 끊으니까 그러면 한국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조금 애매하게 하네요. 사실- 근데 보통은 딴 데서 만들어도 한국 업체가 팔면 네. 그걸 상식적으로 한국 업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한국 업체 팔면 한국산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네. TSMC 그 생산을 어디서 하느냐에 대한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의 50%를 아까 1 엑사플롭스요? 네. 엑사플럽스입니다. 50%를 국산 반도체로 채워야 된다. 네. PIM이든 NPU든 그거 되게 달성하기 쉽지 않은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산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돼야 되겠다.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반도체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 네. 하나의 서버렉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그 역량도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과기정통부가 최근에 이제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를 이제 그 맡을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또 HP가 있다면서요? 네, 휴렛패커드 네. 그 휴렛패커드가 SK CNC를 제치 못했거든요. 예. 그 말은 이제 어쨌든 국내 기업이 서버렉을 만드는 역량도 네, 외사에 비해서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 국가 분명히 타이틀은 국가인데 막상 그 국내의 기반 기술이 몇 퍼센트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와 서버렉과 그걸 고려했을 때는 네, 상당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네. 관련 내용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